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면은 반지 축제하고 모체기요.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3장 끝나고요. 3장 끝나고 이제 4장인데 자, 지적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듣지 않았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그걸 이해까지 해야 되니까 좀 힘들죠. 이거 공짜 들어가는 과목들이 그렇죠. 공법, 공시법들이 이게 무슨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부 보는 법이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무미한 뭐 좀 이렇게 재미는 그렇죠. 뭐 사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1, 2, 3장 했고요. 그러면 1, 2, 3장까지 우리가 한 것은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토지를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들 해가지고 등록하는 방법 우리가 2장에서 했고 그러면 그 토지의 표시 소유자 등을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이 3장에 했죠. 그래서 그 각각의 지적 공부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하고 전산화된 거 하나에서 총 이제 8가지 여기에 각각의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등록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의 표시가 되겠죠. 자, 토지의 표시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죠. 이 6가지만은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는 뭐 외우셨죠, 이제 6가지. 자, 그 다음에요.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등록이 되는 거죠. 소유자도.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등록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 6가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기타 사항인 것이고요. 자, 다 등록됐습니다. 그러면 등록됐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122페이지 제 4장 해가지고요. 토지의 이동 및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은 위에다가 페이지 수를요. 페이지 486 이렇게 써요. 그냥 486페이지를 이제 화살표 친 다음에 페이지 486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486페이지를 봅니다. 그럼 거기 보면요.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그래서 책에도 여러 가지 책에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요. 486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지적정리 절차 개관 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 그림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요. 우리가 웬만하면 여러분이 노트 정리를 하지 않도록 해서 뭐 핵심 요약도 따로 있고 이렇게 책에도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뭐 한쪽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요 내용이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지금 그려져 있지만 저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 갑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가 다 등록이 됐으면은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면적도 분할이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번이 변경될 수도 있고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인데 이것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경이 생깁니다. 즉 토지의 표시가요. 변경이 된다든지 변경. 또는 토지의 표시가 다 등록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바다를 메웠어요.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로이 정한다든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토지가 그 토지의 표시만 변경된다든지 또는 새로이 정하는 것에 반대로서 바다가 이제 돼가지고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바다가 돼가지고 더 이상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이제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 공부에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말소.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잠깐 설명을 했던 것이죠. 지적 국정주의 직권 등록제 했을 때요. 자, 토지의 이동은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동이라는 말은요. 변동, 권리는 변동이라고 사용하죠. 그러니까 변동이라고 비슷한 거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토지가 변동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토지의 권리가 변동됐다는 것인지 토지의 표시가 변동됐다는 것이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에 있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동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움직였다는 것, 다르게 바뀐 겁니다. 다르게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이동. 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 다시 지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의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해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림 거기 있죠. 토지 이동 정리. 자, 그리고 지적 공배는 소유자도 등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소유자를 다시 지적 공배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건 소유자를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자 정리라고 해요. 정리. 자, 그래서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물론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어도 정리를 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적 정리를 하면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소유자 정리는요, 소유자가요, 갑액에서 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을로. 자,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된다고 했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갑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자니까 여기 지적 공배 내 이름으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면은요, 등기부가 갑으로 돼 있으면은 소유자 정리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등기부에 갑으로 돼 있으면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라는 소리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 정리는요, 먼저 등기부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뀐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내 앞으로 정리해 주세요 해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을이니까 이제 을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먼저 바뀝니다. 그러면은 소유자 정리는요, 먼저 원칙적으로요, 어떻습니까?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소리를 보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등기부 등본 이런 거. 서류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정해진 걸 가지고 그걸 보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로서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요.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이제 토지가 발생한 경우죠. 우리가 집원할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여기다 저쪽에서 잘 안 보시니까 어떤 토지가 먼저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매립하면은 이제 준공인가가 떨어집니다.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갑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물을 지었어요. 갑이 건축물을 지었으면은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갑이 지은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거죠. 공유수면은 매립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거죠.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원시 취득하는 것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내 앞으로 이제 지적공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신규 등록,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죠.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지적공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지적공부를 만들 때는 이제 토지가 새롭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지번이 지금 현재는 지번이 없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1500번주로 할 것인지 1513번주로 할 것인지는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이 지번이 어떻게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번을 그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도 등록을 할 것이고요. 토지 표시. 그럼 이 토지의 표시는요, 등록이 되면 이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전에는 지번이 없었다가 지번을 100번주로 하면 이제 100번지, 비로소 100번지가 되는 것이고 200번주로 하면 비로소 200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토지 표시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소유자. 자, 그러면 소유자는요, 여기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지적 공부를 만들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이때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적으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것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경일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유권 취득일자는 언제로 적겠습니까? 준공인가일을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건물을 한 6개월간 사용을 했어요. 6개월간 사용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건축물 대장에 만약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소유자를 등록을 할 때 1월 1일 날 건축을 한 다음에 7월 1일 날 등록하면 여기 7월 1일로 적느냐? 1월 1일부터 이 사람은 계속 사용해 왔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부터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장은 기본적으로 과세입니다. 과세. 그러니까는 소유권 취득일을 적겠죠. 원시 취득일을 적게 되겠죠. 원시 취득한 날때로부터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소유권은. 그러니까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소유권, 권리관계는 이때 소유권 효력은 발생을 하는 거고 취득을 하는 거고 토지의 표시만 이때 발생을 하는 거죠. 지번은 이때 생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적공부가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소유자, 여기 소유자로 나와 있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등기부가.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면은 여기 토지에 표시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가서 표제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갑구의 소유권이 이제 갑이 소유자다라고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갑이 소유자로 등기할 때 이때 소유권 취득일자로 뭘 적겠습니까? 등기한 날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요 날짜를 적겠죠. 이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취득일 이때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등기부도 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하는 거고 이게 첫 시간에 했던 큰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신규 등록을 할 때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소유자도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유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할 때 그러면 소유자를 공란으로 둘 수는 없죠. 과세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유자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만 등기부가 없으니까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고, 나머지 등기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다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한다. 소유자 정리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것은요, 토지의 표시를 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 이동 정리가 되겠죠. 토지 이동 정리.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거 간단하니까요. 토지 이동 정리.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경우에 공통적인 절차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절차. 자, 지목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이걸 정리를 함에 있어서 뭐 계속 관내를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지목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의 정리는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는 먼저 토지 소유자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 정리를 못해서는 안 되겠죠. 신청 안 해도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직권 등록제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신청 직권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신청 직권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거짓말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면 신청서만 보고 등록하다 보면은 틀리게 등록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요, 신청서, 그 서류, 서면만 보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만 보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어올 서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만 보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요. 정말로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요, 모든 토지 이동에 있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그래서 우리가 조사, 직권 등록주에서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모두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조사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한 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재받아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정확한 측정값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측량도 합니다. 측량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량도 합니다. 자,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있었을 경우에만 측량을 하겠죠. 자, 행정구역에 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는데 측량할 거 없잖아요. 면적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지번이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지번만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면적 경계 좌표는 전혀 변경이 없이 지번만 그냥 바뀌었어요. 측량할 필요 없죠. 전에서 답으로 지목만 바뀌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측량할 필요 없죠.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랄지 지번이 바뀌었다랄지 지목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고, 이것과 부수적으로 면적 경계 좌표도 바뀌면은 그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을 때는 또 측량도 한다. 다만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만 측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병이 자주 나와요. 합병은 우리가 앞에서 지번할 때 했던 거죠. 자, 100번지하고 101번지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럼 몇 번지가 되죠? 원칙적으로 100번지. 자, 그러면 이게 300제곱미터였고 300제곱미터고 이게 200제곱미터였습니다. 합병을 했어요. 그럼 얼마요? 면적은? 500. 방금 우리 측량했습니까? 더
더했지 우리. 측량이라는 것은 측량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측량 뭐 전자면적 측정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게 측량이에요. 전자면적 측정기 뭐 좌표값 대입하고 이런 게 측량이에요. 더하기만 했잖아요. 더하기만. 그러면 다 누구나 다 측량 기술자게. 더했잖아 그냥. 더해서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100번지 토지가 300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0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면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은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면적의 이동이 발생했죠. 그리고 경계도 바뀌었죠. 여기 있는데 경계가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었으면 좌표값이 여기와 여기였겠죠. 근데 이제는 여기와 여기가 나오겠죠. 좌표도 바뀌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경계는 그냥 지워버렸죠.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좌표도 지워버리면 되겠죠. 좌표로. 그럼 이게 나오니까. 그리고 면적은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게 합병이에요. 합병.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조사 측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토지 이동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가 조사 측량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소유자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요.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는 등기부에도 등록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지목이 바뀌었는데 지적 공부만 딱 바뀌게 정리해버리고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혼동이 생기겠죠. 불일치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만약에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야 빨리 등기부도 전에서 답으로 바꿔라.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촉탁이라는 단어는요. 관공서들끼리 서로 부탁을 하게 되면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 연락해가지고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으니까 빨리 등기부에도 전에서 답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만 기록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경계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겠죠. 또 좌표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등기 촉탁을 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요. 소재가 바뀌었을 때요.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양촌리가 신공리로 됐다는 거죠. 그럼 양촌리 토지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그 토지들의 지번, 지목 그 상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를 양촌리를 이름만 신공리로 바꿨어요. 전원일기에서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로 바뀐 거예요. 양촌리 거기 신공리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그러면은 만약에 지적 공부도 소재를 다 바꿔야 되겠죠. 근데 소재가요. 아직 안 바꾸고 여전히 양촌리로 남아 있어요. 지적 공부에는. 그럼 그 토지는 양촌리 토지입니까? 신공리 토지입니까? 신공리 토지죠. 이건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변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법으로 여기는 신공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신공리 주민이 돼버리는 거죠. 신공리 땅이 됩니다. 그럼 등기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등기부도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꿨다라고 법으로 바꿔버리면요. 아직 등기부에는 여전히 양촌리로 몇 개 필지는 양촌리로 남아있고 몇 개 필지는 신공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신공리로 바꾼 토지는 신공리고 신공리로 아직 안 바꾼 토지는 여전히 양촌리가 아니겠죠. 다 신공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요.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봐요. 지적공부나 등기부가 아직 옛날 그걸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바뀐 걸로 보기 때문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등기부를 안 고쳐도 당연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건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에서 야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더라라고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도 야 그거 우리도 아는 거죠. 법으로 바뀐 거니까 아는 거잖아요. 공문이 다 내려가니까. 따라서 행정구역의 명칭 즉 소재가 변경됐을 때는요.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바뀌는 것은 얘들이 결정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요. 등기소에서는 모르죠. 지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이 있었을 때만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또 등기 촉탁함에 있어서요.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지번, 지목, 면적도 정하기 때문에 이때 등기 촉탁을 하느냐. 등기 촉탁을 하려고 했더니 등기부가 없잖아요. 지적 정리만 한 상태에서는 아직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뭐 바꿔라 마라 등기 촉탁할 소지가 없는 거죠.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겠죠. 등기부가 아직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뭘 등기를 바꾸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또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지번, 지목, 면적에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등기 촉탁을 하고요. 그래서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일치시키고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또 다음 마지막으로요. 지적이 정리됐다는 사실을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자기가 그 사람 당신 토지가 지금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라는 걸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해준다는 거죠. 자, 통지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굳이 통지해 줄 필요가 없고요.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직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만 통지를 해줍니다. 자, 큰 흐름이에요. 자, 이것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입니다. 물론 소유자 정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큰 절차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새롭게 정하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적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바다가 되어서 말소하는 경우 또는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자, 분할이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면적 경계 좌표가 또 이동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 신규 등록이나 뭐 지목 변경, 분할 합병 이런 거. 각각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른 이제 개별적인 절차들을 지금부터 다루게 됩니다. 큰 흐름 속에서.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개별 절차에서는 이제 살을 조금씩 붙이시면 됩니다. 개념에 따라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에 여기에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제3장, 이제 제4장으로 다시 가죠. 앞으로 가서요. 자, 그래서 12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앞에는 핵심 정리고요. 지적법에서 그나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제4장이에요. 지금까지도 만만한 건 아니었는데 4장이 이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도 평소에 해주지 않으면 예전에 말했죠. 지적법이 뭐 쉽다고 한 지적법이 이 정도면 등기법은 어떻습니까? 등기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마지막에 공시법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만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공시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들으면서 용어라도 익숙해지고 이해도 이렇게 해보고 해야 나중에요 편해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흐름을 봤기 때문에 자 보죠. 자, 1 보시면은 토지의 이동. 자, 토지 이동 정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개념이 나오죠. 토지의 이동이란 개념들이 나오죠. 자,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토지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뭐 토지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는 토지 이동이 아닌 거죠.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주소가 변경됐다. 토지 등급이 바뀌었다.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왼쪽에 있죠. 따로 정리했습니다.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닌 거죠. 토지의 표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격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도.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막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다 여기는 이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다르게 나왔죠. 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잖아요. 새롭게 정하기 때문에. 이건 토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 보시면 밑에 뭐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건 토지 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가 뭔가 바뀌어야만이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2 보시면요. 자, 토지 이동에 구분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개별 절차 시간에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이것이 다 토지 이동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이 하나하나의 절차를 다루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밑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하니까. 자, 왼쪽에 보시면 토지 이동 조사 이외에 측량 검사를 요하는 토지 이동이고요. 오른쪽에는 토지 이동 조사만 요하는 토지 이동, 즉 측량 검사를 하지 않는 토지 이동. 크게 다룹니다. 그러면요,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구별이 없습니다.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측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측량하지 않는 것만 보죠. 않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측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위에 합병이 있죠. 합병. 토지에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병.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지목 변경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 등록 말소는요. 바다가 전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맨 마지막 시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필지가 있는데 전부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하는데 잠깐 보면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는 토지예요. 토지인데 여기는 100번지고 여기는 101번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101번지는 전부 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100번지는 일부만 바다가 됐죠. 그럼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말소해버리면 되지 무슨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말소된다고 해서요. 이것을 뭐 지우개로 지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입표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토지 100번지는 어떻습니까? 일부만 바다가 됐고 나머지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토지에 어떻게 돼요? 경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측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경계 정하고 면적을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여기도 이제 가입표를 하겠죠. 여기. 전부가 바다가 됐을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요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번 변경. 자, 지번은 측량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소재만 바뀌었으니까 측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 세 개하고 이것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되니까 요 세 개하고 합병하고 그 다음에 전부가 바다가 되면 따로 측량할 필요 없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측량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 측량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그 토지 이동이 발생되는 그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신규 등록이 있죠. 자, 여기는 개념이니까 자, 보죠. 자, 신규 등록이라 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 자, 바다를 매립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라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있지 아니한 토지를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우리는 다 등록됐다고 했는데 누락된 토지들이 있었어요. 무인도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새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발견했으니까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규 등록. 자, 그러면 양갈 2번요. 신청 절차.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이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그냥 토지 소유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있어서 맨 오른쪽 보시면 60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신청은요, 일반적으로 다 토지 이동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청은 대부분이 다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기억하시면 돼요. 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이고요. 직권으로. 그래서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요, 동그라미 2번 첨부 서면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첨부 서면은요, 자, 보죠.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는요,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 관련 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때는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이제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할 때 지적소관청에 나가가지고 이 땅 소유자 누굽니까? 이렇게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는요, 내가 소유자다라는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 오도록 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자라는 소유권 증명 서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요, 이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죠. 나가가지고 뭐 소유자 누구지 찾으러 다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첨부 서류를 이제 심사를 통해서 아, 맞구나, 네 소유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소유자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증명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요. 여기 앞에다가 등기 관련 서류는 제외되겠죠. 만약에 소유권 증명 서류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되겠죠. 등기부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신규 등록할 때. 그래서 이런 서류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인 내용을 보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서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갑이 소유자다 하면 갑이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판결문 들고 오면 되겠죠. 판결문. 그럼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공유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고. 자, 준공검사 확인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매립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매립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매립을 했다. 그럼 현대건설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매립을 했으면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의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줍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립을 했으면은요,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면 이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준공검사 확인증을 4번을 주겠죠.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그러면 준공검사 확인증 4번에 나와 있는 소유자,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사람이 원시 취득자라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는 그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거 들고 오면 된다는 거죠. 그거 들고 오면.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도시의 계획에,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 자,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에다 줄 것이고요. 명의로 등록하는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다가 줄 것이고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4번. 지적법 전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구역에서 도시계획구역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요. 남는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는 토지가. 그럼 여기가요. 천안시라고 해보죠. 천안시. 그래서 남는 토지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합니까? 소유자가 없는 거죠. 남는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천안시가 갖는 것이 아니라 무주의 부동산은 소유자 없는 게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없으면 다 국가가 소유하겠죠. 남는 토지가 발생하면 국가가 소유합니다. 근데 이게 천안시 안에 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시에서요. 자기 토지, 자기 땅 안에 있으니까, 자기 관할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국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너희들이 가져라. 자, 그러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누가 담당해요? 국토부 장관. 그런데 국가의 재산은 누가 담당해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재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래 너희 가져라 라고 해주면은 천안시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안시 이름으로 이제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보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그랬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이걸 가져오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천안시 명의로 등록해 준다는 거죠. 천안시 것이 되니까 이제. 자, 이게 기역, 니은, 디귿 한다면 리을 보시면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번. 자, 그러면 소유권 증명 서류라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게 될 텐데 그 중에 예시된 것이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소유권 증명 서류의 예시가 됩니다. 절대 여기 예시에 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등기부는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틀린 것이 되니까 이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이때 첨부 서류를요. 이 첨부 서류를요.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요.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자, 그러면 공유수면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은 누가 해주냐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줍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검사 확인을 해주는데 그럼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얘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줍니다. 갑한테. 그러면은 그 첨부 서류를 얘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첨부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이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 확인해 봐라 라고 하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어떤 서류들을요, 첨부 서류들을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첨부 서류는 다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가면 다 맞는 말이에요. 첨부 서류는 원본들은 보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이 되고요. 그다음 등록 절차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지적 측량해야 되겠죠. 면적, 경계, 좌표도 정해야 되니까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토지 표시 사항들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직접 조사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서 들어와라 라는 거죠. 다 연결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이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지적도 임야도도 만들어서 등록하면은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기출 지문 점검함의 바로 위에요. 지번 부여 방법. 이거 우리 앞에서 했죠. 자, 신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부여합니까? 인접 토지에 부본을 붙인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의 다음 순 본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본번.
그 다음에 여러 필주로 돼 있을 경우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본본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지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요. 자, 신규 등록의 효력, 동그라미 1번. 신규 등록 효력은요, 그 위에다가 쓰세요. 토지의 표시의 효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신규 등록하면은요, 토지의 표시, 지적법은 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등록한 때죠. 등록이 되어야 지번을 갖게 되죠. 빌어서. 그러니까 등록한 때, 지적공배 등록한 때 지번도 갖게 되고 지목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이제 등록돼야 된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 적어도 등록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 등록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지적법의 어떤 이념을 할 때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로서 이게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를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지번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요, 모든 토지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 심사주의. 자, 그런데요, 토지의 표시는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2번 보시면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기. 자,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등록한 때가 아니라 준공인가를 받은 때, 준공검사를 받은 때가 되겠죠. 그때 토지가 발생하면 바로 원시 취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신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신규 등록 됐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밑에 등록 전환. 자, 신규 등록이 나오게 되면 세트로 나오는 것이 등록 전환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등록 전환은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자, 이런 거요. 자, 우리의 지적 공부는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귀찮습니다.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 봐야 되고 어떤 토지는 또 임야대장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경계,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 경계에 있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양쪽 다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귀찮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이제 임야도에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됐으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론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론화 시키면 뭘로 이론화 시켰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론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보고 다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만 바뀐다는 거죠.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면적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등록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근데 거꾸로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진 않아요. 그래버리면 계속 이원화 될 거 아니에요. 에 있어서 이렇게 등록해놨는데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만 등록 전환을 해줍니다. 등록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이 있죠. 거기에.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한꺼번에요, 전국의 모든 임야를요, 한꺼번에 그냥 다 등록 전환을 해버리면은 개운할 텐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쩔 때 등록 전환을 하냐면요. 자, 양가리 2번 보시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지적도가 쭉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토지들이 여러 필주로 있습니다. 이건 지적도니까 이렇게 여러 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됐다. 그러면 이게 임야도에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가 한 필지는 아니겠죠. 여러 필주로 돼 있는데 여러 필주로 돼 있는 모습을 알고 싶으면은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적도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다 임야입니다. 임야.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3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원래 임야인데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간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런 토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지를 개간을 해가지고요, 원래는 임야였던 것을, 그러니까 임야이니까 어떻습니까? 지번이 여기가 산 임야여가지고 산 17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산 17번지. 이것을 개간을 해가지고요,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이 되겠죠. 전. 자, 전이 되면 이것은 지적도로 등록하는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이 됐으니까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토지가요, 임야도에 등록돼 있었을 때는 이것이 6,000분의 1로 축척으로 돼 있었어요. 6,000분의 1. 근데 여기 축척은 지적도는 1,200분의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토지가 6,000분의 1 임야도에 등록돼 있었을 때는 이렇게 돼 있겠죠. 조그맣게 보였겠죠.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축척이 6,000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1,200분의 1 축척으로 넘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커지게 되겠죠. 가로로 5배, 세로로 5배가 커져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을 그냥 5배 확대 복사해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버리면 오차가 엄청나게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요. 다시 나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에 다시 어떻게 돼요? 경계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면적을 정했을 때하고 여기서 면적을 정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면적이 커졌으니까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할 때도 그러니까 다시 면적 측정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니까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돼 있겠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한 면적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경계도 바뀌잖아요, 경계. 그렇죠. 경계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요, 지번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는 산 17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산자를 이게 뭐예요? 토지대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산자를 붙이지 않고 17번지만 그냥 사용하게 되면 여기 17번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17번지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지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몇 번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이 만약 여기였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207번지라고 해보죠. 최종 지번이. 그러니까 쭉쭉 이게 넓게 있는데 207번지다. 여기 몇 번지를 부여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8 해버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3의 1. 새로 부여할 때는 인접토지본본에 부본을 붙이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요, 여기 토지를 개간했습니다. 이때는 몇 번지로 하면 좋겠어요? 208. 그러면은 개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개간하지 않고 저 끄트머리는 이 토지만 산속에서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몇 번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208이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가장 가까운 토지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200 구하면 되겠죠. 근데 개간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한꺼번에 해서 한 10필지 정도가 개간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또 2번지라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여러 필지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209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10, 11, 10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규 등록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잖아요. 신규 등록과.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임야가 아니라 바다였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죠. 신규 등록하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바다냐 임야냐 똑같잖아요. 따라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 토지에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지번, 네,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등록 전환. 자, 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지번도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방법과 동일하다. 됐죠. 자, 그러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를 보죠. 1번 보시면 원칙 보려면 자, 이렇게 임야가 아니라 지적도에 등록해야 될 지목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 이제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에서요. 자,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다음부터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가 형질이 변경됐죠. 지목이 바뀌겠죠. 따라서 등록 전환하고요.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건축물을 지었는데 사용 승인이 안 났으니까 이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가 사용 승인이 나니까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지목 변경을 하는 거죠. 지목 변경. 자,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 보시면 예외. 요게 더 중요해요. 때로는 지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일대가요. 여기가 다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 밭으로 만듭니다. 다 밭으로. 여기가. 다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필지가 다 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등록 전환을 하겠죠. 근데 이 지적도 안에 있는 것 중에서요. 딱 한 필지. 여기만요. 그대로예요. 여기는 여전히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여가지고 여기가 임야 산 29번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지적도로 등록 전환을 하겠죠. 근데 한 필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임야로. 그럼 이 임야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그대로 남겨두는 게 불합리하죠.
어차피 측량해가지고 등록전환 하는 김에 한꺼번에 등록전환 해버리면 보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좋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 남겨둘 필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측량하는 김에 이것도 어떻게 등록전환하는 김에 이것도 한꺼번에 등록전환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기억 보시죠. 예외해가지고 밑에 있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임야인 채로 바로 지적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록 전환됐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필지 몇 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만을 임야도에 남겨두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등록 전환한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죠. 그러면 임야가요. 그러면 이 지목은 그대로입니다. 임야 산 29번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요. 자, 지적도로 옮겨 들어오게 되면은 임야는 그대로 있겠죠. 지목은. 자, 지번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까?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버리면은요, 우리가 산 29번지로 했으면 우리는 뭘 찾아보겠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를 보겠죠.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없죠. 등록전환 돼버렸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지번도 바꿔야 되겠죠. 지번도 산 29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어떻게 돼요? 지번을, 지적도에 맞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지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은요, 임야이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서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자를 붙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으면 이것은 산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요. 가끔씩은요, 이렇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임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속적으로 토임이라고 합니다. 토임.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라는 거죠. 그럼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요, 저 깊은 산골에 있는 임야들이 있겠죠. 이것은 몇십 년 지나도 개발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토임이라는 것은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라는 것은 옆에가 다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곧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땅값이 더 비싸겠죠. 토임은. 그렇죠. 자, 이런 건 세속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니은 보시면은.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개간을 해버린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요. 이 사람이 여기 3번지 옆에 있던 사람이 3번지 소유자가 원래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도 없이요. 이걸 불법적으로 개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임야였어요. 원래 임야였는데 불법적으로 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못해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은 어떻게 돼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임야로 남아있어요. 임야로. 자, 이런 토지도요. 비록 임야이긴 하지만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관계 법령 등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임야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토지대장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임야인 채로 이렇게 등록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어떤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필지가 이쪽에 있는데 도시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도시관리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도시관리 계획선인데 전체가 다 임야였어요. 그러면 관리 계획선에서 분할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임야였으면요. 여기도 임야고요. 두 개로 분할이 됐으면 여기도 임야가 되겠죠. 자, 이 토지는 원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였어요. 전체가 임야였으니까. 그러나 도시관리 계획선 안에 들어온 토지들은요. 다 지적도로 등록을 합니다. 다 지적도로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는 임야인 채로 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 안에 있다고 해서요. 임야가 없는 건 아니죠. 도시 안에도 임야들 있잖아요. 조그만 야산 같은 경우 다 임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지적도로 등록을 해요. 보기가 좋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오는 요 임야는 어떻습니까? 지적도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임야인 채로. 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는 지목 변경 없이 그대로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등록 전환된다는 거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신청 절차는요. 이제 이것도 신청이 신청하는데 이것도 60일 내에 신청하라는 거죠. 신청은 다 60일입니다. 그리고 첨부 서면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기억의 두 번째 줄. 뭐 증명서류 있죠. 지목이 변경됐으면 지목이 변경됐다는 뭐 증명서류 이런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서류들.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명서류들이 있으면 또 첨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자,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어떻습니까? 경계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면적도 정합니다. 단순히 확대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을 그대로 옮겨서 적지를 않고요. 다시 측량을 해서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 다음에 2번 뭐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등록해 버리면 되겠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사항들을 다 옮겨 등록하면 될 것이고요. 3번 보시면 옮겨 등록했기 때문에 임야 대장, 임야도의 등록 사항은 말소를 해야 되겠죠. 양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한 곳에만 있어야 됩니다. 또 4번 보시면은 등록을 할 때는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이제 변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 것이 지번 부여 방법은 50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면적 측정인데요. 요거만 하나 잠깐 보죠. 요거만. 자, 그러면요. 이 토지를 다시 측량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원래 임야 대장이에요. 임야 대장에 면적이 등록돼 있었겠죠. 이 사람은. 이 토지는 등록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요. 다시 측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됩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되죠.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이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이 있고요. 원래 임야 대장의 면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던 기존의 면적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 다시 측량을 했더니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차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오차가요. 오차가 아침밥 먹고 측정했을 때와 점심 먹고 측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중 아주 작은 오차예요. 그러면은 정확하다는 거죠. 어차피 다시 한번 측정하면 또 똑같이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은 요게 정확하겠습니까? 요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랫게 더 정확하겠죠. 대축척에서 면적을 측정했으니까. 그래서 요것을 그냥 등록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하고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요. 그냥 요걸 등록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오차가요.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여기는 250이었는데 여기는 300이 돼 버렸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하겠죠. 한 다음에요. 이걸 그대로 둬버리면은요. 여기는 250인데 여기는 300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 등록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300으로 정정을 하고 이제 300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것이 됐다는 거죠. 300이 정확하다는 거죠. 만약 250, 300 그대로 남아있으면 마치 잘못 옮겨 적은 것처럼 보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300을 적는다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보죠. 자, 면적 결정에서요.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요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결정을 하되 다만 임야 대장의 면적 또는 경계가 잘못된 것이니까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죠. 정정을 하고 이걸 등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록 전환 절차였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나머지 또 토지 이동 사유들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